안녕하세요. 저는 노년 영양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입니다. 오늘은 무릎 통증과 단백질의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릎은 우리 몸의 기둥입니다. 앉을 때도, 걸을 때도, 계단을 오를 때도 항상 무릎은 체중을 견뎌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연골이 약해집니다. 근육도 점점 줄어듭니다. 결국 무릎 통증이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무릎이 아픈데 왜 단백질이 필요합니까? 단백질은 근육을 만듭니다. 근육은 무릎을 안정적으로 지탱합니다. 서울대학병원 연구에서도 확인되었습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드신 분들은 무릎 통증이 줄었고 회복이 빨랐습니다. 단백질이 부족한 분들은 작은 통증이 만성질환으로 발전했습니다. 약이나 주사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진짜 해답은 단백질 섭취에 있습니다. 근육에 힘이 생기면 연골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걷기가 훨씬 가벼워집니다. 무릎 건강이 걱정된다면 오늘부터 단백질 섭취를 늘리십시오. 단백질은 단순한 영양소가 아닙니다. 우리 몸을 지탱하는 재료입니다. 무릎 주변 근육이 단백질로 강화됩니다. 근육이 두꺼워지면 관절이 안정됩니다. 이것이 바로 통증 완화의 핵심입니다. 서울 아산병원 정형외과 보고에 따르면 단백질 섭취가 부족한 환자는 무릎 수술 후 회복이 늦었습니다. 반대로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한 환자는 재활 속도가 훨씬 빨랐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단백질이 약입니다. 근육이 줄어드는 속도를 막아줍니다. 단백질은 염증 완화에도 중요합니다. 염증이 줄어들면 붓기와 통증도 완화됩니다. 이 과정에서 무릎이 다시 편안해집니다. 환자분들이 자주 말합니다. 단백질 챙기고 나서 무릎이 덜 아파요. 이것은 단순한 기분이 아닙니다. 혈액 속 염증 수치가 실제로 낮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강조합니다. 무릎이 아프다면 단백질을 우선 챙기십시오. 그것이 가장 기본이자 확실한 치료입니다.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묻습니다. 도대체 어떤 단백질을 먹어야 하나요? 첫 번째는 두부와 콩입니다. 식물성 단백질의 대표입니다. 소화가 잘 되고 위에 부담이 적습니다. 두 번째는 달걀입니다. 노른자까지 꼭 드셔야 합니다. 근육 회복에 필요한 아미노산이 가득합니다. 세 번째는 생선입니다. 특히 고등어와 연어가 좋습니다. 단백질뿐 아니라 오메가3가 염증을 줄여줍니다. 네 번째는 살코기입니다. 닭가슴살, 소고기 안심이 좋습니다. 지방은 적고 단백질은 풍부합니다. 다섯 번째는 유제품입니다. 우유, 그릭 요거트, 치즈도 훌륭합니다. 칼슘이 있어 뼈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이 음식들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무릎에 직접적으로 힘을 줍니다. 관절 주변 근육을 키우고
통증을 완화하는 기초가 됩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립니다. 매 끼니마다 단백질을 포함시키십시오. 그것이 무릎 회복의 가장 빠른 길입니다. 단백질만 먹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움직임이 함께해야 근육이 살아납니다. 운동과 단백질은 짝을 이루는 파트너입니다. 서울대 재활의학과 연구에서 밝혀졌습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먹으면서 가벼운 근력 운동을 하면 무릎 기능 회복 속도가 2배 빨라졌습니다. 무거운 운동일 필요는 없습니다. 계단 오르기,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나기, 가벼운 스쿼트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운동 후 단백질을 섭취하면 근육 속으로 바로 흡수됩니다. 이 과정이 회복의 핵심입니다. 환자분들이 자주 말합니다. 운동 후 단백질 먹으니 확실히 무릎이 편해요. 이것이 바로 과학적 근거입니다. 단백질과 운동은 따로 떼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강조합니다. 운동 후 30분 이내에 단백질을 드십시오. 그것이 무릎 건강을 지키는 황금 시간입니다. 환자분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부분입니다. 얼마나 먹어야 합니까?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젊을 때보다 더 많이 필요합니다. 노인은 근육이 빨리 소모됩니다. 그래서 단백질 요구량이 높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체중 1kg당 1.2g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60kg님 분이라면 하루 72g입니다. 하지만 한 번에 다 드시면 안 됩니다. 나누어 드셔야 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에 고르게 섭취하십시오. 한쪽 식사에서 몰아서 드시면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남은 단백질은 그냥 버려집니다. 또한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적당량을 나누어 드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환자분 중 어떤 분은 이렇게 바꾸셨습니다. 아침 두유 1컵과 삶은 달걀, 점심 두부 반모와 생선, 저녁 닭가슴살과 요거트. 단순하지만 무릎이 점점 편해졌습니다. 걷는 속도도 빨라지고 계단도 가뿐해졌습니다. 바로 이것이 올바른 섭취법의 힘입니다. 무릎 통증의 큰 원인은 염증입니다. 염증이 생기면 연골이 빨리 닳고 통증이 심해집니다. 이때 단백질은 단순한 근육 재료가 아닙니다. 염증을 줄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오메가3가 풍부한 단백질은 항염 작용이 강력합니다. 연어, 고등어, 정어리 같은 생선이 대표적입니다. 세브란스 병원 유머티즘 내과 연구에서 생선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한 환자들은 무릎 관절 통증이 유의하게 줄었습니다. 또한 식물성 단백질 중에서도 렌틸콩과 병아리콩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관절 염증을 완화시켜줍니다. 저는 환자분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단백질을 먹되 염증을 다스리는 종류를 선택하십시오. 어떤 환자분은 매일 저녁 생선을 드시고 아침에 콩으로 만든 음식을 챙기셨습니다. 3개월 만에 무릎 붓기가 줄어들고 통증약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식습관 변화가 아닙니다. 몸속 염증 반응이 조절된 결과입니다. 따라서 단백질을 고를 때 염증 완화 효과까지 함께 생각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단백질 보충제를 찾습니다. 분말 형태의 보충제는 쉽고 빠르게 단백질을 공급합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보충제는 보조일 뿐 주식이 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음식에는 단백질뿐 아니라
비타민, 미네랄, 섬유질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이 조합이 몸의 회복을 돕습니다. 삼성서울병원 연구에 따르면 실제 음식을 통해 단백질을 섭취한 노인은 보충제만 섭취한 노인보다 근육 기능이 더 안정적이었습니다. 저는 환자분께 식단을 이렇게 짜드립니다. 아침에는 두유나 달걀, 점심에는 생선이나 두부, 저녁에는 닭가슴살이나 콩류, 그리고 단백질이 부족한 날에는 보충제를 소량 권합니다. 어떤 분은 무릎 통증 때문에 걷기 힘들었는데 음식과 보충제를 병행한 후 근육량이 늘고 재활 운동을 더 오래 하실 수 있었습니다. 심리적으로도 나는 스스로 관리한다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이처럼 보충제와 음식의 균형이 무릎 건강 회복의 핵심입니다. 무릎이 약해지면 걷는 즐거움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꾸준히 챙기는 습관이 무릎 건강을 지켜줍니다. 아침마다 단백질을 조금씩 섭취하세요. 두유 한 잔, 삶은 달걀 하나면 충분합니다. 점심은 꼭 단백질 반찬을 챙기세요. 생선, 두부, 콩은 소화가 잘 됩니다. 저녁에는 기름기가 적은 단백질을 권합니다. 닭가슴살이나 두부 요리가 좋습니다. 운동 직후에는 단백질 보충을 잊지 마세요. 근육이 회복되는 황금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서울 아산병원 연구에서 밝혔듯이 꾸준한 단백질 섭취는 무릎 관절 주변 근육을 튼튼히 하고 걷는 속도를 높여줍니다. 심리적으로도 나는 내 무릎을 지킨다는 자신감이 쌓입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10년 뒤에 무릎 건강을 결정합니다.